네, 안녕하세요. 순천제일대학교 산업안전관리과의 김재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현장 실무 안전보건관리자를 위한 화재 대피 안전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화재 대피 안전체험관에 대한 개요와 그리고 화재 대피 안전체험관 구축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화재 대피 안전체험관 실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화재 대피 안전체험관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2020년 4월 29일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를 아마 여러분들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천에 있는 그 모 익스프레스 회사의 물류창고 우레탄 폼 마감 처리 과정 중에 그 옆에서 그 용접 작업을 하던 중에 그 용접 불티가 우레탄 가스에 옮겨 붙으면서 폭발하여 화재가 일어난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총 38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하였고요. 특히 그 중에 그 2층에서 작업을 하던 그 작업자가 18명이 발생을 해서 굉장히 대피가 제대로 안 돼서 그 많은 많은 사망자가 발생을 한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거는 이 사건 현장에, 이 화재 사건 현장에 이 외국인 노동자나 일용직 노동자가 다수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사실 이 화재 대피 훈련에 대한 이 안전 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었어도 이러한 큰 인명사고가 발생을 그래도 좀 막을 수는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 이외에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큰 이런 대형 화재 사고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특히 이제 2003년 대구 지하철 사건이 있겠습니다. 이때는 사망자 수가 192명이었었고요. 부상자가 147명의 아주 큰 화재 사건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대형 고층 건물에서의 화재 사건으로는 1970년대, 71년도에 발생을 했었던 대형각 호텔 화재 사건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때 이제 고층 건물에서 이제 미처 대피를 하지 못하고 연기에 질식해서 사망한 사람들, 그리고 화재로 인해서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총 163명에 이르는 굉장히 큰 화재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꾸준히 이 화재 사건에 대한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자료를 좀 보면, 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쭉 이 화재 사건은 굉장히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 사망자 수와 부상자 수를 좀 살펴보면 사망자 수는 오히려 좀 줄고 있는 추세이기는 한데 그 수는 거의 미비하고요. 꾸준히 사망자 수와 부상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서 좀 살펴볼 거는 이 재산 피해가 이 2008년도에 비해서 이 2017년도 뒤로 갈수록 그 재산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이제 어떻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 이 사망 건수는 줄어들지만 재산 피해가 커진다는 것은 그만큼 더 큰 규모의 화재 사건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그런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화재로 인해서 이 사망자의 그 사망 원인을 분석을 해보면, 연기 노출에 의한 사망이 이 사망자 수 대비 60% 정도로 화재에 의해서 불에 타서 사망을 하는 이 사망자 수보다 약 한 3배 정도 더 높은 그런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는 역시 화재로 인한 그 화재로 인한 그 인명 피해에서 이 사망의 원인이 이 화재 자체보다는 그 화재로 인해서 일어난 연기에 의한 질식사가 훨씬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화재 발생 시 대피하는 요령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엘리베이터를 사용을 하지 말고 계단으로 피난을 해야 됩니다. 자, 화재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 고층 건물에서 엘리베이터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 화재로 인해서 엘리베이터가 손상이 되거나 혹은 엘리베이터가 움직이지 않게 됐을 경우에 그 안에 갇히게 되고, 그러면 그 안에서 또 2차 사고에 어떤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고층 건물이나 아니면 건물 내에서 이 화재가 발생 시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을 하지 말고 계단으로 반드시 대피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자, 지상으로 피난을 하는 것이 1차 원칙이지만 지상으로 피난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옥상으로 대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출입문이 뜨겁거나 혹은 문틈 사이로 연기가 새어나온 것이 확인이 되면 절대로 그 문은 열면은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 문 손잡이를 여러분들이 대피 시에 문을 다 이렇게 열어보고서는 대피를 하는 과정에서 문 손잡이가 뜨겁거나 문틈에서 연기가 새어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했는데도 그 문을 열었다라고 하면은 그 안에서 그 화재가 발생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에는 그 문이 열리면서 2차적으로 화재가 더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고 그 화재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더 큰 사망이나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 문 손잡이가 뜨겁거나 문틈에서 연기가 새어나오면은 절대 그 문을 열면 안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대피할 때는 반드시 경보기를 눌러서 주변 사람이나 이웃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불이야! 라고 꼭 외치고 여러분들이 대피를 시도를 하셔야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높은 고층 건물이나 이런 데 있을 때 여러분들이 대피 시에 이 함부로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거나 아니면은 다른 건물로 건너가는 그런 일은 또 없어야 될 겁니다. 분명히 또 이로 인해서 뭐 또 다른 2차 사고가 발생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대피를 할 경우에는 막다른 골목은 피하고 대피를 하는 것이 중요한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건물에서의 이제 연기 특성에 대해서 좀 잠깐 얘기를 할 건데, 자, 건축물에서의 화재의 연기는 앞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얘기를 했었듯이 이 수많은 희생자의 주요 사인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화재 시 사망 원인의 이 연기로 인한 질식사가 총 60%라고 아까 일전에 얘기를 했었고요. 특히 이 연기라고 하는 거는 화재 공간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로 스스로 이동을 하는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인명과 재산 피해가 가중되는 그런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 연기는요, 여러분들, 이 화염보다도 이 확산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수평 방향으로는 약 한 0.5에서 1m/s 정도의 속도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수평으로 보행을 했을 경우에 보행 속도가 약 한 1.2m/s라는 것을 가정을 했으면 연기의 확산 속도는 굉장히 빠른 거죠. 그리고 이 수직 방향으로는 이 수평 방향보다 훨씬 더 빨리 연기가 확산을 하게 되는데 약 한 초당 2에서 3m 정도의 속도로 연기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연기가 꽉 차 있는 농연 상태에서는 그 확산 속도가 더 빨라지는데요. 초당 약 한 3에서 5m 정도로 확산이 되기 때문에 사실 화재가 발생 시에 이 연기를 피해서 반드시 신속하게 대피를 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화재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신체 능력도 물론 저하가 되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 패닉, 이 정신적인 어떤 그 패닉 상태에 빠질 수가 있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연기의 어떤 특성이라든지 이 화재 시의 대피 요령을 좀 사전에 알고 미리 체험을 해봄으로써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화재에 직면을 하게 됐을 때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요령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재 시 대피 요령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피난을 할 때는 제일 먼저 건물 내부 구조를 잘 아는 사람이 유도를 실시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를 해서 차선책 그리고 피난 대책을 세우는 것이 또 두 번째가 되겠고요. 그리고 2개 이상의 피난 통로를 설치를 해서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요거는 이제 건물을 아예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사실은 이 소방 안전과 관련된 그 규정과 지침에 의거하여 이런 피난 통로 같은 것들을 확보를 하는 게 원칙이겠죠. 가급적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큰 소리보다는 침착하고 차분한 소리로 유도를 하여 대피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대피 요령은 연기 속을 통과해서 대피를 할 때는 수건등을 물에 적셔서 입과 코를 막고 그래서 추가적인 연기가 우리 몸속으로 체내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여 대피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되도록 호흡은 짧게 쉬면서 호흡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엎드린 자세로 신속하게 대피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화재가 발생을 하면은 이 연기라고 하는 거는 가장 이 바닥에서부터 약 한 60에서 90cm 정도 떨어진 지점에 그 공기층을 보유를 하고 그 위로부터 이제 연기가 위로 이제 서서히 차오르기 시작하기 때문에 대피를 할 때는 반드시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몸을 완전히 웅크려서
이 기는 자세로, 그리고 이 코와 입은 더 바닥에 낮춰서 엉덩이를 위로 들어야 되겠죠. 이러한 자세로 여러분들이 대피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화재 시 엘리베이터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불이 난 건물 내에 갇혔을 때의 조치 요령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게요. 연기가 새어 들어오면 낮은 자세로 엎드려서 담요나 타올 등에 물을 적셔서 입과 코를 막고 짧게 호흡을 하면서 대피를 해야 됩니다. 좀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또한 일단 실내에 고립이 되게 되면은 화기나 연기가 없는 창문을 통해서 여기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소리를 쳐서 알리고, 그리고 물건이나 뭐 이런 것들을 창 밖으로 집어 던져서 안에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을 외부로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실내에 불이 들어오면 여러분들 이제 만약에 방 안에 있는데 불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방 안에는 뭐 커튼이라든지 이불이라든지 뭐 침대라든지 뭐 이런 섬유 제품이나 아니면 불이 붙어서 타기 쉬운 그런 재질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방 안에 이제 물이 있으면 그런 물을, 이런 불에 타기 쉬운 재질이나 물건에 물을 뿌려서 불길의 확산을 최소화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상이 있기 쉬운 얼굴이나 팔 등에 물에 적신 수건이나 혹은 두꺼운 천으로 감싸서 이 화상으로 인한 어떤 2차 피해를 예방을 하셔야 되고요. 자,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이 수건을 물에 적셔서 입과 코를 막고 호흡을 짧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 순천제일대학교에는 화재 대피 안전 체험관이 있습니다. 이 화재 대피 안전 체험관은 실제 화재 현장과 유사한 환경을 저희가 학생들 혹은 이 학생들에게 체험을 하게 함으로써 이 직접 화재 현장을 보고, 그리고 화재의 현장을 듣고, 그 다음에 이런 뭐 화재 대피 요령 같은 것들을 느끼고 몸으로 체험을 하게끔 해가지고 이 화재 시 이 대피 요령을 직접 몸으로 체득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을 한 체험관입니다. 그래서 재난 상황에서 신속하고 능동적인 어떤 대처 방법을 학생들 스스로 습득을 해서 실질적인 체험을 통해서 재난 대응 능력을 함양시키고, 그리고 안전의식 향상, 그리고 안전문화 정착을 도모하는 것이 이제 본 화재 대피 안전 체험관의 이제 구축 목표가 되겠고요. 이 화재 대피 안전 체험관은 이제 링크 플러스 사업의 일환으로서 저희가 이제 이 순천제일대학교에 이제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화재 대피 안전 체험관은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연기 구간과 그리고 암흑 구간, 이 암흑 구간에는 장애물들이 있어서 이 장애물들도 여러분들이 피해서 이제 체험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미로 구간, 불이 나게 되면은 이제 건물 내에서 이제 이 대피를 할 때 사실 내가 이 건물 내부를 잘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떤 그 불이 난 상태에 대한 어떤 그 우리 그 패닉 상태라고 그러죠. 어떤 그 불안전한 그 정신 상태에 의해서 막 이렇게 길을 헤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좀 구현을 하기 위해서 미로 구간을 좀 만들었고요. 그리고 진동 체험 구간과 완강기 체험 구간으로 총 이제 크게 4가지 이 섹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이 화재 대피 안전 체험관에 어떤 체험들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체험을 하는 것이 안전하게 체험을 할 수 있는지 뭐 그런 요령들을 제가 설명을 하면서 직접 이 체험관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시죠. 자, 여러분들, 이 화재 대피 체험관 처음에 이제 시작되는 부분은 이제 암흑 구간입니다. 이 암흑 구간에서는 이제 화재가 발생을 하고 연기가 이제 건물 내에 꽉 차게 되면은 시야를 이제 전혀 확보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여기 보이시는 이 화재 대피 유도등을 보면서 자세를 낮추고 이 유도등의 방향을 따라서 여러분들은 대피를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곳은 이제 역화실입니다. 이 역화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문손잡이를 잡았을 때 이 문손잡이가 뜨거워지면 여러분들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이 문을 열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 문틈으로 연기가 새어나오거나 혹은 이제 빨간 불빛이 보이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이 문을 열면 안 되는데, 이제 얘를 열었을 때 이 안쪽에 이제 열을 발생을 하는 그 열 발생기랑
그 다음에 이 온풍기를 같이 이 안에 설치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 역화실을 좀 저희가 표현을 해 놓은 거고요. 자, 그리고 또 이 대피 유도등을 따라서 이렇게 쭉 가게 되면, 자, 이제부터 이제 나오는 공간이 미로 체험 구간이에요. 미로 체험 구간인데 여기는 이제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애물들을 어떻게 피해 나가야 되는지 그런 요령을 여러분들이 이제 체득을 하게 되는 거고. 자,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화재 대피를 할 때 이 문이나 창문 같은 것들은 대피를 하시면서 바로바로 다 닫고 대피를 하셔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연기나 화재가 2차적으로 더 확산이 되는 속도를 늦춰주기 위해서 문은 전부 다 닫고 여러분들이 대피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 여기는 이제 연기 구간입니다. 그래서 연기 구간에는 장애물들이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분들께 이론을 강의를 할 때 얘기했었던 내용, 이 연기 구간에서 혹은 화재가 발생해서 이 통로를 대피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자세를 낮추고 엉덩이를 위로 하고 코와 입을 바닥면에 가까이 붙여서 이동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었죠. 그리고 이러한 장애물들도 이 아래쪽으로 신속하게 대피를 하셔야 됩니다. 위쪽으로 대피를 하다가는 더 큰 2차 사고가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대피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직접 한번 이 바닥으로 몸을 낮추고 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몸을 낮추고서 이렇게 기어서 움직이게 되면은 굉장히 움직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건 잘 모르겠. 자, 그리고 계속해서 자세를 낮춰서 이동을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제 지나온 이 구간이 장애물 구간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화재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연기가 이제 통로 안에 꽉 차게 되고, 연기가 공간 안에 차게 되면은 이 연기라는 거는 이 바닥에서부터 위로 이제 연기가 쭉 이제 올라가면서 확산을 하는데, 그때 이 연기가 지면에서부터 약 한 60에서 한 90cm 정도의 그 공기층을 두고서는 확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장애물이나 연기 구간을 통과를 하실 때는 바닥을 최대한 몸을 바닥으로 숙이고 기어서 이동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입이나 코가 최대한 바닥으로 지면에 붙게끔 그렇게 몸을 숙여서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애물들 같은 경우는 이 위로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보다 아래로 움직이는 게 중요한 건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이 장애물을 피해서 위로 움직이다가 연기를 그대로 호흡기로 다 그냥 들이마시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화염으로 인한 그 뇌화상을 이룰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연기로 인한 질식사로 인한 어떤 2차 피해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장애물은 위로 여러분들이 신속하게 도망을 가는 게 아니라 대피를 할 때는 아래쪽으로 바닥을 반드시 기어서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꼭 이 점 주의를 하세요. 네, 이제 지금부터 시작되는 구간은 이 미로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화재 시에 이제 어두운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대피를 할 때는 벽을 짚고 그 벽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대피를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체득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를 체험을 하게 되면은 이 구간에 이제 연기가 가득 차게 되고, 이제 여기가 이제 미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벽을 짚으면서 이제 잘 길을 찾아서 나가야 되는 거죠. 이때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 불이 난 모습을 연출을 한 그런 그 시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 길을 잘못 들거나 아니면은 뭐 이동 중에 실제로 불이 난 것 같은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체험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시설이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피를 할 때는 막다른 길은 피해야 된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막다른 길도 이 시설에다가 저희가 같이 만들어 놨습니다. 이따가 이제 실제로 여기 연기를 피워서 저희가 직접 또 실습을 한번 해볼 건데, 그때 조금 더 이제 실감나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쪽 구간은 자, 여러분들이 건물 내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 이 건물의 무너짐이나 아니면은 그 건물의 붕괴 우려가 있는 것을 이제 저희가 연출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지나가게 되면은 이제 이게 건물의 그 무너짐 전에 있는 그 진동을 좀 느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시설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은 요 엘리베이터 구간입니다. 요 엘리베이터 구간은 화재 시 이제 대피를 할 때 엘리베이터는 사용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안 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 화재 엘리베이터를 사용을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 엘리베이터를 사용 중에 이 뭐 화재로 인해서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거나 혹은 엘리베이터가 멈추거나 뭐 이런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 이 엘리베이터 안에 갇혀서 그 2차 피해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엘리베이터를 사용을 하지 않고 비상 계단을 통해서 탈출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자, 여러분 다음은 이 클라이밍 구간입니다. 이 클라이밍 구간은 이제 건물 내부에서 이제 붕괴가 일어나거나 시설물들이 이제 파손이 된 상태에서 대피를 할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제 대피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구간이고요. 여기 있는 이 줄을 잡고 이 경사면을 올라가면은 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고층에서 여러분들 이제 지면으로 이제 대피를 할 때 이제 많이 사용되는 기구들을 좀 소개를 드릴 건데, 자, 기존에 이제 건물에는 이제 이런 여기서 보이시는 왕관기 같은 제품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여기 보이시는 이 제품이 뭐냐면은 이 내리고라고 하는 이 피난식 승강 기구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어지는 이제 몇몇 건물에는 이 발코니에 요런 이 승강식 왕관기가 이제 포함이 돼서 이제 시공이 되고 있는데요. 요거를 이제 직접 이제 경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승강식 이 왕관기, 승강식 피난기구 같은 경우는 이 발판에 두 발로 딱 딛고서는 안정적으로 서서요. 그리고 손잡이를 이제 손으로 반드시 두 손으로 잡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 발판에 있는 이 발판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 이 피난자의 몸무게로 이 승강기가 내려가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아까 이 체험관에 있는 시설물들을 한번 싹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직접 이제 연기를 피워보고 화재 이 현장과 유사하게 저희가 연출을 해서 그 안에서 이제 직접 한번 체험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을 열고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뭐 제가 지금 안 보이죠, 전혀. 이 공간 내에 화재가 발생을 하고 연기가 꽉 차게 되면은 지금 일어나는 상황처럼 전혀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이런 암흑 구간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대피를 하실 때는 반드시 이 신속하게 움직이는데 어떻게 움직이냐? 벽을 짚어서 앞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화재가 발생을 하면은 이 공간 내에 연기가 꽉 차고 그리고 전혀 시야를 확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벽을 손으로 짚으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연기가 찬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을 하면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정말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지금 이렇게 화재 현장만 이렇게 보일 수가 있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벽을 다 짚으면서 이렇게 피해가지고 나가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이 화재 대피 안전체험관을 간접 체험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언제든지 여러분들 이 화재 대피 안전 체험을 꼭 경험을 해보고 싶으신 학생들은 이 순천제일대학교 비본관 이 지하로 오셔서 언제든지 이거를 이제 경험을 해보실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찾아오시면은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 자격증 준비다, 취업 준비다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지금 학생들이 하고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 우리 이 순천제일대학교 교수님들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이 많은 방향으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좀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교수님들과 함께 이제 협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미래를 잘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앞으로도 계속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